그림 문제 두 번째예요. 13탄. 모의고사로 나온 그림 문제 80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근골격계 질환인 손목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 1번부터 5번 한번 보세요. 손목에 관련된 거.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이거 5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네, 수근관 증후군. 이거는 수근관 증후군. 이거는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예방법. 수근관 증후군은 예방법 그림 문제, 진단법 그림. 진단은 손목끼리 맞대가지고 1분간 쭉 밀으라 그랬어요. 손목끼리. 그랬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뭘 털어요? 털기는 병원에 가야죠.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진단하면 안 되고, 진단을 딱 내가 진단법에 따라서 딱 했는데 저림 증상이 있어요. 그럼 병원을 가야지. 손을 털어요. 손 터는 거는 완전 이제 진단을 받아서 야간에 통증이 있다 그랬어요. 수근관 증후군은. 야간에 통증이 있을 때는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이게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네. 자, 2번 보실게요. 바로 나왔죠? 다음 그림은 손이나 손목 부위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날 때 확인하는 방법이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1.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법. 2. 팔꿈치 외측 상과염 스트레치 방법. 3. 팔꿈치 내측 상과염 스트레칭 방법. 4. 코드만 진자 운동법. 5. 손목 관절 능동 운동. 정답은 네, 1번이죠. 수근관 증후군. 요거는 팔꿈치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 있어요. 요거는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내측은 골프 엘보. 요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은.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예방법 그림, 진단법 그림, 또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 나오면서 맞냐 틀리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요양보호사가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 보세요. 허리도 봐야 되고 발도 봐야 되고 무릎도 봐야 되고. 네,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4번 허리 펴고 무릎은 구부려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구부렸으니까 낮춰지죠. 낮추고. 발은 벌려요. 발은 벌리니까 지지하는 면적은 좁아져요, 넓어져요. 지지 면적 넓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는 지금 물건을 들지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 자세예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지지면을 넓힌다 했는데 이 발 하나가 앞으로 나와 있죠. 앞으로 나간 이 무릎이 하는 역할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해서 다리가 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올바른 신체 정렬에서 체위 변경에서 많이 나와서 자동차에 대상자를 태우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옮길 때 또 설명 찾는 거에서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요. 다 기억해야 될 문제네요. 그죠? 자, 4번 보실게요. 바로 또 나왔어.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대상자를 앉히는 게 아니라 다 앉혀놓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을 때 내 몸을 다치지 않고 옮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보시면 물건을 들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몸에다 붙여야 돼요. 상체에 있을 때는 요 배 앞으로 가고 하체는 무릎 밑에 이렇게 물건이 붙어 있어요.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물건이랑 똑같아요.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에 안 있으면 내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 2, 3, 4, 5 나올 때 대상자와 떨어진다. 대상자와 가까이에 있는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서 멀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가까이 해야 되고, 허리는 회전이 아니에요. 허리는 펴고, 다리를 이용해서, 큰 다리에 큰 근육을 이용해서 옮겨야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는 허리 쭉 핀 상태였죠. 굽히면 안 되고, 무릎은 굽혀서 자세를 낮추는 게 뭐예요? 아니, 무게 중심을 낮춘다 그랬죠. 무게의 중심을 낮추고, 다리는 모으는 게 아니라 펴서, 지지면은 폈으니까, 다리는 핀 게 아니지. 다리는 벌리고 벌렸으니까 지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넓혀지는 거죠. 넓혀서 들어 올린다. 자, 5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가 팔꿈치 통증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 그림 보실게요. 몇 번일까요? 팔꿈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1번은 교각 운동이에요. 이거는 낙상 예방 위한 거.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조금 아까 나왔었죠? 5번이죠, 5번. 5번. 이거는 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쵸? 요게 팔하고 상관이 있어요. 요 모양대로 손을, 손목을 숙이고 잡아서 옆으로 돌리면서 내 몸쪽으로 당기면 팔꿈치가 당겨져요. 그래서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이때 요거 이제 운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근관 증후군은 내 몸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 잡고 하는 거하고 헷갈려요. 자 여기 보실게요. 지금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바로 나왔어요. 여기 손목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치 방법 나왔죠. 몇 번이에요? 손목. 여기가 요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손목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손바닥을 밖으로 해서 뒤집지 말고 손가락이 위로 가야 돼요. 손가락이 바닥으로 해서 꺾지 마시고 손가락이 위로 해서 내 손바닥이 상대를 바라보게 해서 잡아당기고 그대로 숙여서 당겨요. 요게 수근관 증후군이고 지금 요거는 뭐예요? 외측 상가형, 내측 상가형,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할 때 금방 앞전에 나온 문제고 요거는 수근관 증후군 예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예방법. 그쵸? 7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1번 손바닥으로 입 가렸어요. 2번은 팔을 했고 3번은 마스크는 썼는데 2분 다 공개가 돼 있고요. 4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기침이 나면 2번이죠. 2번 팔꿈치. 그런데 만약에 팔꿈치가 안 나오고 손에 손수건을 대고 뭐 기침을 했다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맨손은 안 된다는 거죠. 맨손을 사이사이로 비말이 튀잖아요. 상대방한테. 네, 그래서 요거는 팔로 가려줘야 되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8번 다음 그림은 무릎 관절의 변형이다. 이와 관련된 질환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이거는 뭐 퇴행성 관절염 그림이에요. 1. 계단 오르기 2. 등산 3. 수영 4. 장거리 걷기 5. 마라톤 정답은 네, 3번 수영이죠. 네, 수영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더 있어요. 평평한 어딜 걸어요? 흙길 걷기. 또 하나 체조. 네. 체조 막
계단 오르고 등산 가고 뭐 장거리 걷고 마라톤 하고 이거는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근데 수영은 그냥 뭐 가서 자유형하는 게 아니라 걸어요, 물속에서. 그런 그 부력 때문에 이게 무릎에 부담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이 좋아요. 평평한 흙길 걷기도 잘 나와요. 평평한 흙길 걷기도. 9번 다음 그림은 골다공증 노인의 뼈이다. 이러한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1. 축구, 2. 농구, 3. 수영, 4. 마라톤, 5. 산책. 정답은 예, 산책이죠. 걷기. 산책을 하면 뭐가 좋아요? 햇볕이 있죠, 햇볕. 햇볕. 햇볕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비타민 D. 비타민 D가 햇볕을 쐬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는 뼈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대상자들은 산책을 해야 돼요. 걷기. 10번.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에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 몇 번일까요? 네, 3번.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짜고선 이빨을 닦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요. 거품이 많이 나고 그리고 청량감 때문에 이 거품의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닦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약은 칫솔모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짜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짜는 치약은 이렇게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물치약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눌러서 짜시란 얘기예요. 11번.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가장 옳은 방법은 몇 번일까요? 1번. 네,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그죠? 12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단추가 달린 건 뭐예요? 앞이 터진 거죠. 그쵸? 그런데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왼쪽 팔을 주먹을 쥐고 왼쪽 팔을 져요. 그럼 왼쪽이 마비죠. 근데 입혀요, 벗겨요. 입힌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입마 벗건에서 입을 때는 마비, 입마. 그럼 내가 오른손을 쥐고 있어요. 왼쪽을 쥐고 있죠. 그렇죠? 왼쪽이고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면 둘 다 가운데라 했잖아요. 그러면 왼쪽 수액 오른쪽. 다시 보실게요. 왼쪽이 편마비다 문제. 그러면 편마비가 돼 있는 쪽 손 주먹을 쥐어요. 그리고 내 몸을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입히냐 벗기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손은 접어놨으니까. 왜 그러냐면 입히냐 벗기냐 보다 보면 가만있어 봐. 어느 쪽이 마비였지 또 가요. 문제로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나오면 그 손을 쥐어요. 주먹을 쥐든 내 몸에 붙이든 어쨌든. 그런데 눈으로 본 거 왼손인데 손은 오른손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랑 똑같이 왼손을 쥐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 안 하고 내가 쥔 주먹을 쳐다보면서 답을 맞추면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수액 왼쪽 이거에 갖다 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마 여기 왼쪽을 접었으니까 입을 때는 마비니까 아 마비된 손이 왼손이구나. 그럼 왼손 왼쪽 했고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면 가운데가 수액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예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수액이 가운데 없는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왼쪽 팔을 접고 있으니까 마비 입히는 거니까 마비된 왼쪽 팔. 그 다음에 수액 오른쪽 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비된 손을 입힌다고. 그렇지 입마 입을 때는 마비. 만약에 얘가 왼쪽은 마비 똑같은데 벗기는 순서는 그러면 답이 1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벗기는 거는 벗건 건강한 쪽부터니까 오른쪽. 그렇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을 때는 불편한 쪽이에요. 그래서 입마 벗건. 요거를 생각해. 입힌다 그러면 입마만 딱 하고 벗긴다 그러면 벗건.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쥔 손을 그렇죠. 네, 벗을 때는 건강한 쪽으로 벗기란 얘기예요. 선생님, 네, 단추가 달린 거나 안 달린 거나 똑같네. 그렇죠. 근데 일부러 단추가 달렸다. 아니 근데 단추가 달린 거는 이 수액이 없다 그러면 그냥 왼쪽 팔, 오른쪽 팔 이것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수액이 나온 거는 단추가 달렸건 안 달렸건 이 양쪽은 똑같아요. 근데 단추가 달렸으면 다른 건 수액은 안 나오면 그냥 수액은 빠지고 왼쪽 팔, 오른쪽 팔 이렇게만 나올 건데 여기는 수액이 나왔어요. 수액이. 그러면 수액은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네, 수액은 무조건 가운데. 가운데고 티셔츠는 머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가운데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 단추가 달린 게 아니라 티셔츠예요, 티셔츠. 그러면 티셔츠는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그럼 여기 수액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러면 팔은 안 바뀌어요. 팔은 안 바뀌는데 이 수액하고 가운데가 머리도 가운데로 가야 되고 수액도 가운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와 수액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왼쪽이 마비예요. 왜 그러냐면 수액은 여기 왼쪽이 마비라고도 나왔고 수액은 건강한 쪽에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액은 건강한 쪽으로 쫓아다닌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수액이 여기 붙고 머리는 여기에 머리가 붙는 거예요. 머리. 수액은 건강한 팔을 쫓아다녀라. 그러면 수액이 건강한 팔에 붙었으니까 머리는 불편한 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좀 벗겨요. 벗기는데 여기에 또 머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오른팔이 건강하니까 수액은 여기 붙어 있고 머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수액하고 머리 나온 것도 있어요. 또 머리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머리라고 써 있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잎이냐 벗기냐 잎만 벗건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13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요 시험 문제는 엄청 잘 나와요. 이거는 요거 1. 하지 부종 완화 2. 욕창 예방 3. 변비 예방 4. 관절 변형 예방 5.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근데 5번은 요거는 무슨 운동이냐면 요 운동을 교각 운동이라고 그래요. 요 이름이 교각 운동이에요. 교각 운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좀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아 이게 교각 운동이구나 이런 거지. 이게 교각 운동이냐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 이렇게도 나오고 보행시 보행시 신체 안정. 걸어 다닐 때 신체가 안정적으로 걸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각 운동을 하면 허리에도 힘이 좋아지고 다리에도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허리하고 다리에 힘이 좋으면 걸어 다닐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그래서 보행을 할 때 신체가 안정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낙상 예방. 넘어지는 게 낙상이에요. 결과적으로 보행 시 신체 안정이라는 거는 낙상 예방이랑 같은 맥락이죠. 그쵸? 또 걸어갈 때 안 넘어지니까. 얘도 걸어 다닐 때 신체가 안정적으로 걸으니까 안 넘어져요. 낙상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낙상 예방이 잘 나와요. 가치도 나오고 신체 안정 및 낙상 예방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체 안정하고 낙상 예방 나오면 그게 답이다라는 거죠. 14번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2.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3.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4. 대상자의 바지를 잡고 당겨 올린다. 5.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이동한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이거는 협조가 되는 경우예요. 협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협조가 되면
대상자의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침대를 수평으로 놔야 되겠죠. 순서가 이 수평 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대상자한테 설명을 한다예요. 순서 찾을 때 이렇게 지금은 설명이지만 순서를 찾아야 될 때 네모칸을 그려놓고 설명을 한다 그게 나오면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설명이 안 나오면 첫 번째가 침대를 수평으로 놓고 침대 수평, 두 번째가 베개도 같이 대상자 여기 이렇게 침대가 올라가 있으니까 미끄러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를 수평으로 놓고 베개도 같이 밀려 내려오겠죠. 요렇게 누워있으면 요렇게 밀려 내려오면 베개도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침대를 수평으로 놓으면 베개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고개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침대 수평 다음에 베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개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몸 상태를 만들어줘요. 몸 상태 어떻게 만들어준다? 대상자의 오른손을 여기 난간을 잡게 하고 무릎을 세우게 해요. 무릎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는 한 손은 침상면, 한 손은 대상자의 대퇴 밑에 놔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대상자는 손을 당기고 발을 밀어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내 몸을 지탱을 하면서 이 다리 대퇴 밑에 있는 고개를 위로 같이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설명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해서 박자를 맞춰야지. 대상자 혼자 올리든지 아니면 나 혼자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꼭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팔을 잡아당긴다, 뭐 끌어올린다, 뭐 겨드랑이 잡아, 이 머리 쪽에서 겨드랑이 잡아 올린다. 이런 거는 답이 아니에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았죠, 여기. 잡게 한 후 이동한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15번. 이 그림이 그거예요. 예, 그런데 협조를 구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미끄러져 내려온 사람, 상체가 올라가 있어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사람을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협조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자, 몇 번일까요? 네. 협조가 안 되면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라고는 글자가 나와요. 양편에 아니면 양쪽에 마주 서서. 마주 선 거는 그림이 하나죠. 그렇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마주 섰어도 손의 위치가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손의 위치는 둘이가 똑같아요.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 밑, 둘이 앞으로 나란히 한. 그래서 두 명의 마주본 사람의 손의 위치가 같아요. 앞으로 나란히. 한 손은 머리 쪽에 있는 손은 어깨, 다리 쪽에 있는 손은 대퇴 밑에. 그래서 대상자를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무릎을 세운 후에 둘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맞는 답은 침대 위로 올리기예요. 위로 올리는 거. 그래서 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그림을 꼭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 잡아당기고 겨드랑이 잡아당기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6번. 지금 앞에 이제 두 명이서 했잖아요.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다. 이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예요. 이 두 명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가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나 몸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한다. 다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 후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반대쪽 난간을 올린다. 라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몇 번이에요? 찾아보세요. 가장 처음이 뭐고 가장 마지막이 뭔가를 보면 훨씬 더 쉬워져요. 앞뒤가 5번. 눈으로 봐도 찾을 수 있죠. 5번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이 나오면 설명이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 다음에는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린다.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린다가 또 요 침대 수평 따로 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린다 그러면 침대 수평 다음에는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 찾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요거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번은 라인 거 알아요. 그쵸? 근데 라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를 체크를 해놔요. 체크를 해놓고 이제는 맨 마지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틀려요. 두 개가. 다 아니면 나예요. 그쵸? 여기. 어차피 나머지는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가운데 두 개 중에 누가 먼저냐 이걸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맨 끝에가 틀려요. 그쵸? 그러면 맨 끝에만 보면 답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하고 나중에 몸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게 먼저예요. 허리 높이로 침대 올린 다음에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난간, 이게 난간이에요. 여기 두 명이니까 이쪽도 내려야 되고 여기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 안 옮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다 옮겨져 가지고 몸의 자세 바로 잡고 침대 시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맨 마지막이란 얘기죠. 그럼 나는 5번. 아이고, 내가 제대로 체크했네. 근데 만약에 4번에다 체크를 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다가 아니라 나예요.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를 콕 찍으면 답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답안지에도 답이 5번으로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서 체크하고 답안지가 또 체크가 아니라 여기서 체크하면 답안지에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정을 했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수정이 돼요. 이 답안지는. 17번. 그림과 같이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2. 상의와 하의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3. 몸통 밑을 받쳐 한 번에 당겨 이동시킨다. 4.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5. 머리와 허리 부분을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뭐냐면 대상자가 천정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가운데로 옮기든지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침대 왼쪽, 오른쪽 아니면 중앙으로 옮길 때는 반을 나눠서 상반신 옮기고 하반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그죠? 그리고 대상자의 몸 상태를 만들어줘요. 몸, 손만 가슴에다 올려요. 손만, 머리는 그대로 둬야 돼요. 똑바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상체는 어깨와 허리예요. 어깨와 허리, 상반신은 어깨와 허리를 잡아서 당겨줘요. 상체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하반신을 옮겨요. 하반신은 허리와 대퇴부, 우리가 대퇴부를 넙다리라고 해요. 아니면 엉덩이 밑에 이렇게도 나와요. 엉덩이 밑에는 어디예요? 대퇴부죠. 그래서 상반신 옮기고 하반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체에서 하체순으로 옮긴다. 이렇게도 나와요. 어쨌든 위에 옮기고 아래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 어떻게 알았어요? 순서는 위아래다. 순서는 위아래.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이게 답이 되겠죠. 18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게 조금 아까 앞에 문제예요. 그거 이제 설명 더 자세하게 나온 거죠.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방금 전에 얘기했죠.
상반신은 우리가 머리, 목, 머리 절대 안 잡아요. 머리는. 머리 쪽에 있는 손은 항상 어깨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깨와 허리. 요거는 상반신. 상반신은 어깨와 허리라고 그랬어요. 하반신은 허리하고 엉덩이 밑에. 여기는 상반신. 여기는 하반신. 그러니까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그랬으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 그림과 같은 상태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이에요. 1. 양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은 뺄 거 빼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아닌 거를 빼면 돼요. 아닌 거를.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우리가 팔 잡아당기거나 옷 잡아당기는 거 이건 틀린 거예요. 팔 잡는다가 틀렸고 옷 자락 잡는다고 틀렸고 팔 잡는다고 틀렸고 머리는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받쳐주는 쪽에 머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몰라도 네 개는 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찍어도 요거를 찍어야 되겠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상자가 오른쪽 편마비예요. 이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가서 서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요. 이때 머리도 건강한 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건강한 쪽으로 도른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는 손을 여기 어깨 밑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인 데까지 등과 어깨를 받쳐줘요. 또 한 손은 대퇴부, 이게 무릎이니까 대퇴부에다 손을 놔요. 대상자와 같이 협조를 해서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 이유는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하고 등을 받쳐주면 요 옆으로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겠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요양보호사가 어깨와 등을 다리 쪽으로 당겨서 일으켜주면 대상자는 건강한 왼쪽 팔을 짚고 일어난다고요. 이때 다리를 잡고 있는 거를 그대로 두면 일으켜 앉히는 거고 다리 쪽을 당겨서 요양보호 쪽으로 해서 내려주면 일으켜서 걸터 앉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리만 내려오면 걸터 앉히는 거고 다리 안 내려오고 그대로 일으키면 일으키기예요. 그래서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20번. 심상 안정 중인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숨 차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줘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숨이 찰 때는 앉혀요. 앉힌다. 아니면 상체를 올린다. 이거는 임종 때도 나온다 그랬어요. 임종 대상자가 숨이 차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체를 올려준다. 그렇다고 이렇게 높이 올리진 않아요. 임종 대상자도 임종이 임박할 때는 숨이 차잖아요. 그때는 너무 올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임종이 임박하면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는데 상체를 많이 올려놓으면 혈압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머리 쪽만 살짝 올려주면 똑바로 눕히는 것보다는 호흡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 반자위라고 그래요. 요거를 반자위. 그래서 숨이 찰 때도 반자위를 해주지만 또 어떤 때 해주냐. 세수할 때, 식사할 때, 경관시기, 콧줄로 식사드리는 경관시기를 할 때의 자세가 요 앉는 자세예요. 반만 앉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앉히는 거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좌위. 요거는 반만 앉았어요. 30에서 60도, 30에서 60도 각도로 반만 앉았을 때를 반자위라고 해요. 숨이 찰 때는 침대가 올라가져 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 중 식사 시에 위관 영양을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방금 전에 설명했죠. 위관 영양, 경관 영양. 똑같은 얘기예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식사할 때는 앉혀야 돼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알았어요? 식사가 끝나면 30분 동안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앉힌다. 식사가 끝나면 30분 동안 앉혀둔다. 이러면 그거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잘 나와요. 22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이죠. 다리를 여기를 살짝 올려주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5번은 요거는 편안한 상태를 하려면 베개 벼주고 오른쪽에 베개 하나 왼쪽에 베개 하나 이렇게 대주면 A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미끄러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자세를 돌려놓고 대상자에게 편안하게 베개를 대주는 위치가 등에 대주고 다리 사이에 대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똑바로 누웠을 때 팔을 양쪽으로 올리면 베개 비고 베개를 벼잖아요. 한쪽에 벽에 또 한쪽에 베개. 그러면 이게 A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23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무릎 관절 염증 2. 엉덩 관절 구축 3. 발목 관절 마비 4. 어깨 관절 마모 5. 허리 관절 수축. 정답은 2번이죠. 이게 자세가 뭐라 그랬어요? 앙와위. 앙와위는 휴식을 취하거나 잠잘 때의 자세죠. 잠잘 때. 이때는 어디에다가 베개를 대줘요? 무릎 밑에 하나, 발목 밑에 하나 이렇게 베개를 대줘요. 근데 문제는 무릎을 베개를 대줬을 때는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무릎 밑에 베개를 대줬으니까 그러면 여기 엉덩관절이랑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굽힘으로써 구축이 돼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엉덩관절 그냥 엉덩관절 구축 이렇게 나오죠. 굽힘 구축 요렇게도 나와요. 엉덩관절을 굽힘. 그래서 이거는 장시간 동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시간 동안 누워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한테 무릎 밑에 베개를 대주고 자세를 안 돌려주고 그냥 4시간 5시간 그대로 놔두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여기 베개가 여기 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이게 굳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굽힘, 굽혀 놓음으로써 생기는 구축, 굳어지는 거. 그래서 엉덩관절 구축, 또 무릎관절 구축, 무릎관절 구축, 염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엉덩관절 구축이나 무릎관절 구축 이렇게 나와요. 염증, 마비, 마모는 다른 거죠. 여기는 어깨랑 상관도 없고 허리관절 수축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거 했다고 염증 생길 거 아니고 발목 관절이 마비가 될 것도 아니고 또 어깨는 뭔 상관도 없죠. 마모 다른 거 베개 대준다고 닳지 않아요. 또 허리관절이 뭐 수축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으면 아닌 거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24번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체위 형태는 발목 밑에 대줘요. 어떤 걸까요? 5번은 서 있잖아요. 요게 5번이에요. 누워 있는 것 중에서 찾아요. 엉뚱하게 갑자기 서 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뭐, 이게 몇 베개가 필요하겠어요. 걸어 다니는데. 몇 번이에요? 1번은 앙화위예요. 이건 앙화위, 반자위, 보기, 이거는 치우기. 정답은 3번 있죠. 3번. 3번은 보실게요. 이 사람은 엎드리면 배에 하나, 발목에 하나
이렇게 대줘요. 발목에 수건 대주고 배 밑에 베개 얇은 거 하나 대줘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방바닥에서 엎드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골반, 이게 앞에 골반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바닥에 닿으면서 불편해요. 그러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개를 배에다 하나 대주고 발목에 대주면 아예 그냥 바닥에 착 달라붙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허리의 긴장 완화, 넙다리, 허벅지예요, 허벅지. 넙다리가 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 또 엎드린 자세, 요렇게도 나오죠. 엎드린 자세. 보기, 엎드린 자세. 요게 답이라는 얘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예. 또, 그러니까 보기, 엎드린 자세일 때,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베개를 대주는 곳은 이렇게도 나오고, 또 허리에 이렇게 보기였을 때 어떻게, 뭐가 좋은가. 그래서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지만 말로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25번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관장할 때는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네, 4번이죠. 항문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엎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돌린 상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옆으로 돌리면 항문이 잘 보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4번, 이거를 뭐라 했어요? 좌측, 우측 이러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 좌측으로 누운 거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우측으로 누웠잖아요. 그래서 측, 위, 측, 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조금 아까 나왔죠.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엎드린 자세. 근데 베개를 어디다 대줘야 되냐는 거죠.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2번이죠. 바닥에 아까 말씀드렸죠. 엎드렸을 때 예. 배 위에, 배 밑에 하나, 발목 밑에 하나. 요것도 그림 문제 잘 나와요, 시험에. 27번. 대상자를 이동시킨 후 다음 그림에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결국은 휠체어 어떻게 접냐 찾는 거예요. 가, 잠금 장치를 한다. 나, 발받침대를 올린다. 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라,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요것도 둘 중에 하나죠. 가나라다. 자, 접든지 접는 거예요. 펴든지 편다. 접든지 펴든지 잠금장치가 1번이에요. 여기 잠금장치 위에 양쪽에 있죠.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어야 휠체어가 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받침대 2번, 3번 시트를 위로 올려요. 그리고 4번 팔걸이를 접어요. 요게 접는 순서죠. 이제는 펴는 순서예요. 가, 잠금 장치를 한다. 나,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다,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편다. 몇 번이에요? 접혀 있는 거를 펴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일단은 나와야 되는 거고, 펴는 거예요, 펴는 거. 접든지 펴든지 잠금 장치 1번이라 그랬어요. 네, 답은 2번이죠. 잠금 장치를 1번이라 했잖아요, 무조건. 자, 여기 보시게 이거는 접혀 있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잠금 장치를 잠궜어요. 그 다음에 시트가 아니라 요거 팔걸이를 어떻게 해요? 조금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안장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잠금 장치하고 2번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조금 벌려야 되잖아요. 펴는 게 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요걸 시트를 눌러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배우는 시간이 없나 봐, 오늘은. 29번 보실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 갈 때, 3. 엘리베이터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문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예, 정답은 예, 4번 이제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울퉁불퉁한 길 갈 때, 문턱을 오를 때. 또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문턱을 내려갈 때. 그쵸?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때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앞으로 뒤로 들어가서 안 속네. 네. 예전에는 교재 바뀌기 전에는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뒤로 나왔는데 지금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게 29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이에요. 요 도로턱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볼일 다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요거는 뒤로 돌아서 뒷바퀴를 먼저 턱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31번 휠체어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옳은 거 탈 때랑 내릴 때 그림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예,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뒤로 요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본 자세로 뒤로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똑같은 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면 바라보고 있는 그림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3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적절한 위치는 어느 쪽이 편마비인가 보셔야 돼요. 근데 어디서 어디로 내려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가면 휠체어가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휠체어로 내려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 거예요. 건강한 쪽을 팔 접고 있죠. 오른쪽이 마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어야 되고 거꾸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올라가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이쪽에 와야 되겠죠. 휠체어가. 왼쪽이 건강하니까 여기 앉아있다라면 침대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쪽에 옮겨갈 물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침대 대신에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변기 앉을 때 변기는 그러면 어느 쪽? 건강한 쪽에 변기가 있어야 돼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 놓는 위치는 침대로 간대요, 이제는. 그럼 침대가 불편한 쪽에 있어야 돼요? 건강한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옆에 침대에 있는 그림은 1번이죠. 1번. 건강한 쪽으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3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몇 번일까요? 예, 이거는 아주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와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났어요. 힘 센 사람이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대상자의 손, 요 팔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발 밑에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발 바깥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어디? 여기 서야 되겠죠. 여기 서서 대퇴부에 하나, 다리 쭉 피게 해가지고 대퇴부에 한 손, 종아리 한 손. 대퇴가 넙다리잖아요. 그쵸? 뒤에 있는 사람은 겨드랑이와 팔을 잡고 다리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잡는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3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변기로 옮겨 앉힐 때 휠체어의 위치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변기가 나오면 변기는 불편한 쪽에 있어야 돼요? 건강한 쪽에 있어야 돼요? 건강한 쪽이죠. 이 사람이 오른쪽이 마비라 했으니까 변기는 왼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죠. 1번. 요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변기로 옮겨가는 거. 3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 후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을 지지하도록 내려놓는다. 나.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휠체어를 접어 자동차 트렁크에 실른다. 라. 대상자를 일으킨 다음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네, 순서 찾아보세요. 항상 맨 처음이 뭐고 맨 마지막이 뭐다. 이거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몇 번이에요? 이거 외우고 나면 집에 큰일 5번.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보실게요. 맨 마지막은 자동차 트렁크에 실른다. 이미 끝났잖아요. 4번. 다가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앞에를 봐야 되겠죠. 앞에. 자, 여기 보면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두 발의 바닥을 지지하도록 내려놓는다. 내려놓고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엉덩이 닿는 게. 그러면 가라예요. 가라. 가라는 몇 개?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근데 나번 자동차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놔야지 일어서든지 여기에 앉든지 안전벨트를 하든지 뭔가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갖다 놨어요. 평행하게 놓거나 이렇게 30에서 45도 각도로 놓거나 휠체어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잠금장치를 잠그죠. 잠그고 발받침대를 젖히고 일단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엉덩이부터 여기 앉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닿는 부위는 그러면 엉덩이에요. 엉덩이.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고 그 다음에 앉았으니까 뒤쪽으로 바짝 앉혀가지고 안전벨트 하고 휠체어 트렁크에 실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37번 이제 탔으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자동차에서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이에요. 가.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푼다. 나. 휠체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다. 다.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 라.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조금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정답은 잘 보세요. 몇 번이에요? 이 가나다라만 나면 아주 머리가 뒤집어지죠, 지금. 예, 정신이 몽롱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앞뒤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지 뭘 잠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가 답이죠. 나가 맨 앞에. 그런데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누가 먼저지. 그러면 일단 헷갈리니까 하나를 체크를 해놔요. 나로 시작해서 다로 끝나는 거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고 라하고 가를 보는 거예요. 라하고 가. 잠금 장치가 먼저예요. 자동차 문을 열고 벨트를 푸는 게 먼저예요. 일단은 휠체어를 갖다 놔야지 안전벨트를 풀러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 가, 다. 그 다음에 다리 밖으로 내려야 될 거예요. 자, 보실게요. 휠체어 갖다 놨어요. 자동차를 세우고, 그쵸? 휠체어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발판을 젖히고, 그쵸? 발판을 젖혀놓고, 안전벨트를 풀러요. 안전벨트를 풀고, 다리를 하나 내리고 또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서 돌려 앉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아가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사용법으로 옳은 거. 왼쪽이 마비면 지팡이는 어느 손으로 잡아요? 오른쪽. 왼손이 마비면 지팡이 어느 손으로 잡아요? 오른쪽으로 잡아야죠. 왼손이 마비면 마비 손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는 게 답이다. 그쵸? 그러면 그냥 딱 하나 나오잖아요. 1번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 새끼 발가락에서 옆으로 15, 앞으로 15. 만약에 이게 오른쪽 편마비다. 그러면 왼쪽에 지팡이를 집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요 가운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쪽 발에 새끼 발가락에서 뭐 앞으로 15, 옆으로 15나 옆으로 15, 앞으로 15나 똑같은 거 중창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는 1. 오른발, 왼발, 왼손 계단 잡기 2. 오른발, 오른손 계단 잡기, 왼발 3. 왼발, 왼손 계단 잡기, 오른발 4. 오른손 계단 잡기, 오른발, 왼발 5. 왼손 계단 잡기, 왼발, 오른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업만 그랬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은 게 아니라 계단이 난간이 있다라면 난간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계단을 잡는 게 아니라 난간이라고 써야 되는데 계단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왼쪽이 편마비예요. 여기 마비예요. 그러면 난간은 어느 쪽으로 잡아요? 어느 손으로 잡아요?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니까 지건마 네, 건강한 발, 불편한 발. 그러면 오른손으로 잡았으니까 오른쪽 발이 건강한 거죠. 그러면 오른손 계단 잡기, 오른발, 왼발. 이렇게 되는 거죠. 지, 건, 마예요. 지는 지팡이, 건은 건강한 쪽.
마는 마비 쪽이에요. 그런데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1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팡이가 없어요. 계단이에요. 지팡이가 나오든 계단이 나오든 이거는 지팡이랑 계단은 동급이다. 그쵸? 이게 1번이에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40번 이제 내려갈게요. 이것도 지팡이가 없어요. 그러면 난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반대로 지마건이 되는 거죠. 지마건. 그러면 일단은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비는 어느 쪽이라 했어요? 왼쪽. 그래서 난간 잡고 왼쪽 오른쪽. 그쵸? 오른손으로 계단을 잡고 그쵸?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손 요 난간을 잡아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비, 지마건이라 했잖아요. 지마건, 마건, 그쵸? 예. 어쨌든 지팡이 대신에 건강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 거는 마비인 왼발, 그 다음에 건강한 오른발. 근데 올라가는 거는 지건마, 내려가는 거랑 평지 가는 거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마건 이렇게 되는 거죠. 41번 지금 계단이나 버스나 계단, 버스, 기차 셋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뭐 버스든 계단이든 기차든 상관하지 말고 내려가냐 올라가냐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오른쪽이 마비예요. 그럼 오른쪽 손 주먹 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리는 거는 지마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번하고 5번 중에 답이죠. 지팡이. 마비는 어느 쪽이라 했어요? 오른쪽.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지마건. 지팡이 둘 중에 하나니까 마비는 지금 왼손이 지팡이 잡았잖아요. 오른쪽이 마비라고 했으니까 지팡이 마비인 오른쪽 건강한 왼발 이렇게 지마건. 이제는 올라가요. 버스로 오른쪽이 마비래요. 그럼 올라가는 건 뭐라 했어요? 지건마 오른쪽 마비 주먹 져요. 그 다음에 지팡이 지건마 건강한 다리는 어느 쪽? 왼발 지팡이 왼발 오른발. 그렇죠? 머리가 복잡한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것만 나와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원리만 알면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그냥 생각하면서 맞추는 것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1점 맞추고 가는 거죠. 그죠? 43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오른 것이에요. 그림 잘 살펴보세요. 각도, 높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팔꿈치의 각도는 30도예요. 보행기의 높이는 둔부 높이예요. 둔부나 엉덩이라고 이야기하죠. 둔부나 엉덩이 높이. 그런데 우리가 지팡이 있죠. 지팡이나 보행기나 팔꿈치 각도는 똑같이 30도예요. 그리고 높이는 엉덩이 높이예요. 그럼 꼭 기억하셔요. 44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약한 다리가 있을 때는 보행기하고 약한 다리 가고 나머지 다리가 앞에 나간 발만큼 나가주라 그랬죠. 그러면 한쪽 다리가 약하대요. 그러면 뭐예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 양쪽이 힘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행기 가고 오른발 가고 오른발이 나간 만큼 간다 그랬고 다리가 약해 한쪽 발이 그러면 약한 발하고 보행기하고 가고 나머지 발이 앞에 나간 발만큼 가준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해 대상자 보행 돕는 방법. 이 보행기를 끌고 갈 때는 어디를 서야 되냐. 그죠? 예, 또 다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보행기 가고 건강한 발 가고 이 앞이 나간 다리 발만큼 나가주란 얘기예요. 발 크기가 틀려요. 네. 먼저 옮긴 발이 먼저 옮겼잖아요. 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겨라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가고 이 불편한 발이 나간 지점만큼 건강한 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앞에 나간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는 건강한 쪽 앞이 아니라 대상자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뒤에 서야 돼요. 뒤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 거고 팔꿈치 각도는 30도라 그랬어요. 네. 이 보행기에다 기대게면 안 돼요. 넘어지니까. 그래서 요 옮길 때는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가 아니라 여기가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긴다 그러면 맞겠죠. 요거를 바꿔서 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46번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대여 구입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대여도 될 수 있고 구매도 될 수 있는 거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랑 경사로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있죠? 5번. 이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하고 경사로 요 두 개만 대여도 되고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뭐예요? 보행차. 요거는 요거 보행차죠. 보행차. 그쵸? 요거는 안전손잡이. 요거는 목욕의자. 요것들은 다 구매예요. 구입. 대여는 휠체어, 침대, 리프트,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요런 것들은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요거 빌리냐, 구입하냐, 또 빌려도 되고 구입도 되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47번 대여 품목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몇 번이에요? 휠체어죠. 휠체어 대여예요. 대여는 큼직큼직한 거. 침대. 전동도 되고 수동도 돼요. 그리고 목욕 리프트. 욕조 안에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또 그리고 이동식 욕조. 애기들 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회 감지기.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이 있고 GPS가 있어요. 매트형 GPS. 그렇죠? 그 다음에 48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요거는 뭐예요? 이동 변기죠. 1. 화장실 이동이 곤란한 대상자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용변 해결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1번이죠. 1번. 이동 변기는 화장실까지는 가긴 어려워요. 그런데 서거나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앉으면 되겠죠. 이동변기.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거는 간이변기예요. 간이변기.
신체 압력을 분산해서 욕창 예방하는 거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 다음에 자세를 변환하고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하는 거는 자세 변환. 쿠션. 자세 변환용 쿠션. 자세 변환용 쿠션. 그래서 그림하고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49번. 다음 중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배설할 때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몇 번이요? 5번이죠. 그림이 깔끔하게 안 나와서 이렇게 등받이 있는 거. 네. 요거는 뭐예요? 목욕 리프트. 여기 등받이 있고 이렇게 의자 있어요. 욕조 안에다가 요걸 딱 넣어주면 배터리, 충전용 배터리 사용해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쑥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이거는 이동식 목욕, 욕조, 이동식 욕조. 3번은 휠체어, 5번은 간이변기죠. 네. 5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거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보행 보조차.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씌워야 하는 대상자.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이거는 보행기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다.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 네, 보행차. 요거는 만약에 한쪽이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만 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양쪽을 같이 밀어줘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보행 능력도 있는 대상자야지 된다. 보행 보조차 사용하는군요. 51번.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청결 상태, 2. 손잡이 끈 유무, 3. 손잡이 마모 정도, 4. 페인트 도장 상태, 5. 바닥 끝에 고무 상태. 정답은 5번이죠. 여기 밑에 고무. 요거는 소모품이에요. 바닥이 다르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무가 다르면 타일 같은데 갈 때,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갈 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끝에 고무 상태를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냥 봐서는 또 잘 안 보였어요. 가운데가 닳아버리니까. 52번.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나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와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사용한 복지용구는 몇 번이에요? 네, 4번은 목욕 의자죠. 이거는 뭐예요? 이동 변기. 이거는 보행차. 이거는 목욕 욕조. 요거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거는 뭐예요? 목욕 의자. 목욕 의자는 팔걸이, 등받이 다 있어야 되고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어떤 게 가장 안전할까요? 예, 3번이죠. 등받이, 팔걸이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 구멍. 구멍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구멍이 있어야지 비눗물이 여기로 밑으로 빠져서 미끄러지지가 않겠죠. 54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물속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높낮이 리프트니까 수동으로구나. 예, 몇 번이에요? 예, 5번이죠. 네.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잖아요. 요거. 충전용 배터리
요 목욕 리프트 나오면서 답에 충전형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답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철제로 되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요 등받이 요 각도는 조절이 돼야 돼요. 뒤로 젖힐 수 있어요. 고정되면 안 되고. 요거는 물속에서 사용하는 거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이게 쑥 들어가면 욕조에 내 몸이 잠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조절돼야 돼요. 그리고 이 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어야죠. 딱 앉았는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55번. 그림과 같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가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이죠. 여기에 찜질을 깔아놓으면 이게 뜨거우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매트리스는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달, 1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365일. 그래서 한 명 위에는 올라가면 안 되고 작동 여부는 일주일이 아니라 1일, 1회 이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대상자를 이 매트리스가 부양하는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이 하나 걸러 하나로 빠지고 하나 걸러 하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빠지겠죠. 이 올라가 주는 게 부양이에요. 부양. 몸을 받쳐주는 게 부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요거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는 거가 한쪽은 바람이 빠지고 한쪽은 바람이 들어가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 이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56번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온에서 보관한다. 2.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한다. 3. 대상자가 침대에 있을 때는 항상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4.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인다. 5. 전동 침대의 조절 부위는 물로 세척한다. 정답은 1번이죠. 보관할 때는 상완에서 보관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높낮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다 오도록 해야 되고 대상자가 침대에 있을 때는 이 난간은 올리고 있어야 돼요. 내려놓으면 떨어져서 낙상사고 벌어져요. 그리고 이 난간은 약해요. 침대를 움직일 때는 난간 잡고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는 좀 튼튼해요. 여기 머리 쪽 요걸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동 침대 조절 부위를 물로 세척하면 고장나겠죠. 57번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기르름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연구는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에요? 1번은 1번이에요. 1번은 배회 감지. 배회를 감지하는 매트예요. 2번은 간이 변기. 요거는 3번은 욕창 예방 방석. 휠체어에 깔고 하는 방석이에요. 4번은 목욕 의자. 5번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예요. 배회잖아요. 배회 감지 매트. 그쵸? 아니면 GPS로 해가지고 시계나 목걸이 있죠. 시계나 목걸이. 이게 배회에 관련된 거예요. 5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 항법 장치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거 매트형이니까 침대 위에 놔도 되고 아니면 거실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보호자한테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연락이 가는 거죠. 아, 집안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배회 감지기 이거 전기능을 물 세척하면 안 되고, 배회 감지기는 이 매트형이나 GPS형이나 다 전원이 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성 항법 장치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보호자가 대상자가 몸에 지니고 가야죠. 목걸이 아니면 시계로 돼 있는 거. 그거는 현관 앞에 두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대상자가 집에 있는 줄 알겠죠? 그죠?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복지용구. 복지용구에서 빌렸잖아요. 복지용구에다 빌린 데다가 이거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슨 상관이라고 신고를 할까요? 고장난 거 주고 있어요 이러고 신고하나요? 그래서 복지용구에다가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교체를 요구해야죠. 59번 다음 중 삶을 수 있는 세탁기호는 몇 번이 삶아요? 예,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삶은 거죠. 1번. 그 다음에 물 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5도의 이 네모는 세탁기예요. 세탁기. 중성세제 사용 불가, 손세탁 불가능, 삶을 수 없음. 4. 세제 종류 제한 없음. 5.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여기에 뭐 세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성세제 안 써있죠? 아니고 이거 손세탁, 세탁기로도 빠를 수 있는데 손세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95도니까 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약하게 세탁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성세제 사용 불가 2. 손세탁 불가능 3. 삶을 수 없음 4. 세탁 종류 제한 없음 5. 물세탁 안됨 물세탁 안됨이죠. 이거 통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X 표시. 그러니까 물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담아져 있는데 X예요. 근데 X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물세탁 가능이죠. 예. 근데 여기 딱 X 안 된다. 그러면 물세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2번 다음에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세탁 안됨 2. 중성세제 사용 불가능 3. 세탁기 약하게 세탁 가능 4. 세제 종류 제한 있음 5. 손세탁 불가능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모는 세탁기예요. 답은 3번이죠. 세탁기인데 40도씨잖아요. 약하게 세탁 가능. 다른 거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으면 물 세탁 돼야 안 돼요. 세탁기로 들어갔는데. 됐죠. 중성세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 여기 세제 종류 제한 없죠. 이거는 세탁기 들어가는 거니까. 세탁기에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손세탁 가능하죠. 세탁기로도 빠는데 손으로 못 빠나요? 세탁기에 약하게 세탁 가능이다. 63번 다음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0도씨 물로 세탁 2. 손세탁 불가능 3. 삶을 수 있음 4. 세제 종류 제한 없음 5. 중성세제 사용 불가능 정답은 1번이죠. 이거 세탁기니까 손세탁 가능해요. 온도가 30도예요. 온도가 30도니까 삶을 수 없어요. 그쵸? 여기 중성이라고 써있잖아요. 중성세제라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죠. 중성세제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세제 종류 제한 있는 거고 여기 중성 써있으니까 불가능이 아니라 중성세제 사용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64번 물세탁 기호에 대한 설명 옳은 거예요. 30도씨 물 사용 금지, 세탁기 사용 가능, 3. 약하게 손세탁 가능, 4. 중성세제 사용 금지, 5. 물세탁 안됨.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여기도 3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30도씨 물 사용 금지가 아니라 사용. 이건 손세탁하라고 했으니까 세탁기 안 되는 거죠.
여기 중성이라고 써 있으니까 중성세제 사용이죠. 금지가 아니라. 이거 물 세탁 되는 거죠. 손으로 하니까 물에 담갔잖아요. 물 세탁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죠. 된다. 남자분들은 요 세탁기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지진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도 사용하니까 좀 아는데 남자분들이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거.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경우 세탁 방법은 드라이하고 석유계라고 나왔어요. 1. 드라이 클리닝 불가능. 2. 염소계 표백제 사용 가능. 3. 산소계 표백제 사용 가능. 4.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 가능. 5.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 불가능. 정답은 4부죠. 4번 석유계. 그리고 드라이 있으니까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66번 다음에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요거는 아주 잘 나와요. 1.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 2. 약하게 손세탁 가능. 3. 짜면 안 됨. 4. 약하게 그늘에서 건조. 5. 약하게 드라이 클리닝. 몇 번이에요? 1번. 세탁기에서 단시간. 짜는 거잖아요. 약하게.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약하게. 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이 표시된 경우 건조 방법에 해당하는 의류는 1. 흰색 베개 커버. 2. 흰색 면 티셔츠. 3. 빨강색 니트. 4. 분홍색 스웨터. 5. 파랑색 나일론 섬유 브라우스. 정답은 그늘이에요. 그늘의 옷걸이. 그늘에 걸어야 되는 거는 그늘에다 널어야 되는 거는 색깔 있는 거예요. 색깔 있는 거. 근데 옷걸이니까 걸어서 늘어짐이 없는 거. 그럼 뭐야? 5번이죠. 파랑색 색깔 있는 거 그늘에 널어야 돼. 요게 그늘이에요. 그늘. 섬유 브라우스. 브라우스는 옷걸이에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빨강색 니트, 분홍색 스웨터는 이 옷걸이 대신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어서. 68번. 다음 그림이 표시된 경우 건조 방법은 요거는 햇볕의 옷걸이에요. 그늘이 안 졌잖아요. 햇볕의 옷걸이. 1. 햇볕의 건조. 2. 그늘에서 건조. 3. 뉘어서 건조. 4. 분홍색 스웨터 건조. 5. 그늘에서 건조.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햇볕. 그 다음에 69번. 근데 햇볕인데 뉘어요. 다음 그림이 표시된 경우 건조 방법에 해당하는 의류는 1. 흰색 베개 커버. 2. 흰색 면 티셔츠. 3. 빨강색 니트. 4. 흰색 면직 스웨터. 5. 파란색 나일론 섬유 브라우스. 답은 4번. 네, 4번이죠. 햇볕에 있는 거는 색깔이 없는 거야 돼요. 그런데 니우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웨터는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웨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70번. 다음 그림이 표시된 경우 건조 방법에 해당하는 의류는 그늘에 뉘어서요. 그늘에 뉘어서 1. 청바지. 1. 빨강색 면바지. 3. 흰색 면바지. 4. 노란색 스웨터. 5. 분홍색 티셔츠. 정답은 4번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뉘어서가 아니라 옷걸이 이렇게 나오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티셔츠가 돼야 되는 거죠. 색깔 있는. 71번.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할 때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는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를 했어요. 요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늘에서 뉘어서. 다음 거는 햇볕에서 건조,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햇볕. 햇볕에 옷걸이. 요게 햇볕이고, 요거 햇볕인데 요건 그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햇볕에 옷걸이. 73번. 다음 표시 기호가 있는 경우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 2. 80도에서 120도로 물 분무 후 다림질.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4.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후 건조. 5.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할 수 없음. 정답은 3번이죠. 요 밑에 다림질할 물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해라. 3번. 74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한번 찾아보세요. 잘 보세요. 몇 번이에요? 응? 맨 마지막이 뭐예요? 쏴야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쏴야죠. 그쵸? 그러면 가는 몇 개? 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 그렇게 눈을 돌리고 뭐하고. 자, 보실게요. 안전핀 뽑고, 노즐 잡고, 손잡이 잡고, 뿌려요.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표시해 놓고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오, 그냥 머리를 쓰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가나다는 왜 선생님들 낙서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이 뭐냐? 맨 마지막이 뭐냐? 나번. 안전핀을 뽑고 쏴야 되잖아. 나로 시작해서 가로 끝나는 거.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다가 나오면 맨 처음이 뭐냐? 맨 마지막이 뭐냐? 보고 체크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 나와요. 화재가 많이 발생할 땐 특히나 더 잘 나와요. 75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 갑자기 말을 못하고 손으로 목을 감싸지는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림.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하임리히법. 이거는 하임리히법. 다음에 76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이에요.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게 뭐예요? 초킹. 영어로 초킹.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막혔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목을 감싸줘요. 요거 V자. 그래서 요거를 V 사인이라, V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을 움켜쥐고 있으면 대상자가 입안에 떡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잡아서 뽑아주면 돼요. 그런데 잡힐랑 말랑하면 손가락 넣으면 안 돼요. 더 깊이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한테 하임리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건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기침을 크게 해봐라.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빠져나가서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빼주면 되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하임리법을 해야 돼요. 그러다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럼 눕혀야죠. 눕힌 다음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77번. 갑자기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침 흘리고 경련 나오면 몸이 뻣뻣해지고 침 흘린다 그러면 기도로 확보해 주는데 어떻게 한다? 옆으로 돌려야 되죠. 옆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몇 번? 1번은 본인이 돌아요. 돌려주는 걸 찾아야죠. 알아서 돌리진 않아요. 그쵸? 예. 요거는 1번은 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걸 보지 마시고 이 처치자가 대상자의 팔을 잡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고개를 돌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헷갈려요. 머리를 옆으로 돌려니까 1번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 몸이 뻣뻣해지고 침 흘리는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나 이게 침 때문에 기도가 막히니까 고개를 돌려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팔을 잡지 않는다. 잡지 않는다예요. 음식물 주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건 똑바로 눕혀서 주고 이건 앉혀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침 흘리고 몸이 뻣뻣해진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예요. 요거는 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고개는 원래 돌려져 있었던 거고 팔을 잡는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돌렸다가 무조건 1번 찾으면 안 돼요. 돌려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엉뚱하게 틀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간단한 거를 그냥 허무하게 틀려서 한 문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78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경우는 몇 번이에요? 팔꿈치 펴고 손가락 들고 하는 그림 찾아야 되겠죠? 네, 3번이죠. 요거 손가락 들려야 돼. 이게 바닥에 닿으면 이쪽에 있는 갈비뼈 다 부러지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쭉 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50만큼 눌러주면 또 2완 50. 요거를 압박이라고 그래. 압박. 요거를 2완. 79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순환이라는 거는 맥박이 뛴다는 얘기예요. 호흡도 있고 맥박도 뛰어요. 그럴 때 이 대상자가 혹시라도 토하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옆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회복 자세라는 걸 해줘요. 이 회복 자세는 옆으로 돌려 눕히기랑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몇 번을 찾아야 돼요? 2번이죠, 2번. 2번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는 쪽에 팔을 만세를 해요. 만세. 그리고 반대쪽 팔을 돌아가는 쪽 팔 귀에다 대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 이 팔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극 패드 부착 위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이 그림을 하도 봐서 쉽게 찾죠. 1번이에요. 여기가 뭐라 그러냐? 빗장뼈예요. 빗장뼈. 빗장뼈. 그런데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걸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되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 이렇게 해서 말로 설명이 돼도 찾아야 되고 그림으로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도 헷갈리는 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매는 위치, 그죠?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 요게 그 패드 부착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실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